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글로벌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주식시장에 공포감을 지금 자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의 공매도까지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 긴급 진단으로 진행합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도 사실은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요. 곡물 가격이 오르고 유가까지 움직이면서 긴장감이 있었는데 최근 이번 주에 상당히 빠르게 우려감이 커집니다. 인플레 상황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걸까요? 네, 일단 오늘 CPI 지수 나온 거 발표가 일단 좀 시장을 크게 충격을 줬습니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네, 일단 여기에 이제 0.8%가 나왔는데 이게 역대 이래 2008년도 금융위기 이래로 지금 최대치가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거는 일반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인플레이션이 왔고, 즉 그게 지금까지 돈이 풀렸던 것들에 대한 그동안 금융 쪽으로 해가지고서 경기를 올렸던 것들에 대한 이제 반작용이 있어서 이제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물단에서 어느 정도 이것들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제조라든가 소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금융 쪽만 이제 급하게 올라가다가 결국은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자금은 증시에서 채권에서 그 다음에 원자재하고 그 다음 부동산 쪽으로 돈이 이제 서서히 옮겨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가상화폐 쪽으로도 좀 가고. 네, 그렇죠. 그리고 비트코인으로도 넘어갔었는데 이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인플레이션 지수가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금리도 좀 오릅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미국의 10년물 금리를 3월 같은 경우 매일보다 요즘 별로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네. 1.5% 떨어졌는데 인플레이션 오르고 물가 상승 우려가 있으니까 실세 금리들도 조금 오르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지금 채권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거를 어떻게든 지금 억누르고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 채권에 대한 금리의 상승 압력은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러면 최근에 이런 원자재나 곡물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소위 이제 정말로 수요가 막 늘어나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냐, 아니면 돈들이 늘어나서 이제 사실 원자재 시장도 투기적인 자금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런 유동성에 의한 것이냐. 그럼 그걸 원인을 알아야 이제 언제까지 상승이 이어질지를 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선 요거는 유동성에 의한 원자재 상승이 가장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에 1월에 한번 증시가 흔들렸었고 그다음에 3월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번 빅쇼크가 한번 왔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원자재 시장에 있던 자금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제 이 증시의 선물 지수를 마진콜을 메꾸기 해가지고 상당히 돈이 빠져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럼 그랬다가 이제 이것들이 서서히 이제 회복을 하면서 증시가 올라가고 그와 동시에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유동성이 또 추가로 공급이 되는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다시 또 자금이 증시로 유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돌고 돌아가지고 이제 원자재 쪽으로 이제 그동안 빌려갔던 자금들이 돌아오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더 갈 데가 없는 자금들이 드디어 이제 원자재 쪽으로 더 밀려들면서 결국은 이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은 최소한 6개월 이상,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는 어쩌면 저는 갈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주식이라든가 뭐 이런 채권 같은 경우는 정해진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 가지고 서로 거래를 하면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원자재는 일단은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농산물이나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해가지고 즉 작황이 좋으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러면은 특히 이런 비탄력적인 농축산물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가격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수급이 달라지면은 굉장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죠. 굴이나 뭐 알루미늄이나 은이나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곡물 가격도 움직입니다. 특별히 이제 곡물 가격 움직이는 것은 중국이나 신흥국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이전에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그러면은 제가 일단 컴퓨터 화면 네.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그 농축산물 중에서 제일 그 중요한 게 3대장이라고 제가 부르는 게 이제 밀하고 대두하고 옥수수가 옥수수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지금 가져온 건 여기는 이제 7월물, 대표 월물 7월물인 그 대두인데요. 대두 가격이 지금 현재 부실당 16달러가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예. 지금 그 작년 같은 경우 아르헨티나에서 그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서 그 중국하고 미국 다음으로 이제 그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아르헨티나인데, 그쪽에서 작황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두 가격이 서서히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12월 달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또 그 기후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작황이 안 좋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한파가 온 다음에는 옥수수하고 그 대두가 같이 이제 이 피해를 입은 거죠. 그런 네. 상태가 되다 보니까 가격은 이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되었고, 특히 이 작황이 좋지 않은 데 비해 가지고 이 대두가 굉장히 소요되는 데가 많습니다. 사료뿐만이 아니라 네. 그 다음에 이제 대두, 우리가 먹는 식용유에 들어간 대두유, 그 다음에 사료를 쓰는 대두박,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즘은 이제 비욘드 미트 같은 대체 육에도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사용하는 수요차가 늘어나다 보는데 비해서 이제 작황이 좋지 않다 보니 이런 대두의 소요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뿐만이 아니라 사료 작물에 대해서 이제 영향이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관련해 가지고 사료로 가장 중요한 게 옥수수인데, 옥수수 예. 7월물을 보시게 되면 지금 옥수수 7월물도 역시 이렇게 해 가지고서 굉장히 높게 올라갔다. 지금 잠깐 눌림목인데 다시 지금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앞으로 사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축산물 역시 가격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걱정한 건 이제 밀인데요. 밀은 일단 여기 7월물 역시 돼 있는데, 봄밀 때문에 일단 봄밀 작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3월 이후에 작황이 쭉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여름 밀이 이제 곧 있으면은 다른 밀들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은 앞으로 이 사료하고 그 다음에 이런 농산물에서 오는 그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은 뭐 돼지고기 소비가 엄청나다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머징 국가들 중국을 포함해서 대두, 콩이나 옥수수나 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역시 물가 상승 부담을 주게 되고 신흥국들이 경제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논리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금이나 은은 어떻습니까? 요즘 보면 뭐 금도 조금 오르는 추세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금은 쪽은요. 네. 지금 일단 그 비트코인하고 이 암호화폐 쪽에 지금 유동자금이 굉장히 많이 몰려가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아마 조만간 그 SEC나 아니면은 재무부에서 분명히 어떤 발표가 나올 것인데, 지금 그나마 SEC 쪽은 좀 그 암호화폐에 좀 게리 겐슬러. 예, 게리 네. 겐슬러는 그래도 좀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좀 친화적인 분인데, 비해서 자넷 옐런 이분은 아주 완전히 매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상당히 갈등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그 과정에서 일단은 여러 가지 이런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안전 자산을 다시 선호하는 경향이 생기면 그건 금하고 은 쪽으로는 자금 몰리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사실은 가상화폐 쪽으로 돈이 단기적으로 확 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거길 누르게 되면 그 자금들이 어디론가 갈 텐데 원자재나 금 쪽으로 좀 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신 거고요. 예. 비트코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뭐 원자재 얘기 좀 안 짚은 게, 유가도 요즘 보면 좀 움직이고, 뭐 일부 조금 뭐 미국입니까? 어디 좀 산유 생산 시설에 차질,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군요. 유가 전망 좀 해주세요. 유가는 오늘 새벽에 일단 그나마 다행인 게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일부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가 돼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리스타트 하겠다라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유가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체적인 이전에 그 정도의 생산량, 그동안의 유동량을 회복하는 데는 며칠 정도가 더 소요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가는 기존에 있던 WTI 기준으로 63달러에서 한 70달러 정도의 박스권을 당분간은 계속 유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5월에 오펙 플러스 회의 이후에 과연 이제 두바이유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아시아권하고 미국의 SPR을 커버를 해줄 것이냐에 대한 것이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슈 긴급 진단, 인플레 우려에 따른 증시 충격, 과연 또 어디까지 갈 것인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마 관심 있으신 게 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가상화폐일 거예요. 비트코인은 10%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변동성이 큰 얘기긴 하지만 또 일론 머스크가 변심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아침에 좀 겹쳐지면서 변동성이 큰데요. 가상화폐 시장 흐름 좀 체크해 주십시오. 가상화폐는 사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조금 좀 지능적으로 굉장히 플레이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전에 이 테슬라 주가 관련해 가지고서 SEC에서 한번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러고 나서는 일절 그 뒤로는 그 주식에 대해 가지고 얘기했던 게임스탑 이후로는 별로 얘기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 실제로는 지금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아니면 암호화폐 이제 더지코인이나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SEC 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것이 지금 굉장히 회색지대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감독해가지고서 조작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이제 비트코인에 관련된 파생 상품을 신청을 했다가 오늘 최종적으로 SEC가 이걸 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 거래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있는데 비해 가지고 이게 잘 안 되다 보니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지능적으로 규제를 피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왜 그럴까요, 일론 머스크는? 일단 뭐 주목받기 좋아하고 그 자유분방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테슬라 차를 사게 될 때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비트코인도 많이 샀다가 또 얼마 전에 또 팔았다 그러고, 뭐 또 도치코인은 뭐 도치코인의 파더라고 부르고 왔다 갔다 하는 뭘 본인이 어쨌든 비즈니스를 하는 분인데, 그죠? 그런 시장에 관여함으로써 뭘 좀 노리는 걸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일단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야망이라고 하긴 그렇고 어느 정도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현실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적용되기 쉽지가 않은 거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실험하듯이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근데 물론 이제 실험이 그냥 실험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게 시장에 영향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면은 사실 이건 조금 문제는 되지 않는가.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특이한 점은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오락가락해도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코인 하거나 투자자들은 다 쳐다보고 좋게 얘기하는 것만 보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변심한 거에 대해서는 뭐 생각처럼 그렇게 좀 비난은 또 하지 않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은 인플레 얘기 쭉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아까 이제 얘기를 하셨고요. 적어도 한 6개월, 가을, 연말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셨고, 그러면 시장은 부담이 되겠네요. 공매도도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부추기는 요인도 그 요인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공매도를 좀 더 부추길 가능성들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미국 내에 지금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첫째로 바이든 행정부가 자본소득에 대해 가지고서 고소득의 소유를 고세율을 일단 적용하겠다고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기존에는 한 26%, 28% 정도만 세금을 내면 됐었는데 양도세를. 근데 이게 40%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지금 현재 많은 증권 회사들, 그 다음에 IB들, 그 다음에 헤지펀드들이 비상이 걸린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어닝 시즌에 따라가지고 포트 조정을 들어간 이 시기에 맞춰가지고서 물론 이제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자금에 대한 배분을 할 것인데 문제는 이 기존의 입장에서는 이머징 마켓에다가 어느 정도 자금을 주고 혹은 패시브 자금을 주고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많은 이익을 챙겼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거죠. 왜냐하면 세금이 너무 높아지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는 카운터를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 지금 현재 지부에 있는 데서는 일단은 자력 경쟁, 이머징 마켓에 있는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자력 경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여기서 이익을 내가지고 또 미국으로 혹은 다른 자국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라면은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은 공매도가 더 세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단 거기에 맞춰가지고 연기금이라든가 아니면은 기관들도 약간은 좀 거기에 좀 편승해가지고 어제나 이제 화요일이나 수요일 같이 이렇게 양매도가 크게 나오는 이런 일들이 가끔씩 더 자주 이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긴급 진단 인플레 우려에 국내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원자재 시장과 또 공매도 관련된 이야기까지 김선규 SC 글로벌 센터 소장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